안녕하세요.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 훈련 5회기 관계유지 기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접근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지지체계를 찾고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기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 및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 및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욕구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하기입니다. 집중하기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대화의 주제, 분위기 또는 대화의 대상에 따라 환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의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이 많은 길거리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대화를 좀 더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단순하게 듣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과 내면에 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판단하지 않기, 차분하게 듣기, 비난, 비판하지 않기, 공감하며 듣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 감정에 대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때는 구체적으로 질문해봐야 합니다. 대화 중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말을 듣더라도 상대방을 향한 비난, 비판하거나 나의 방법을 섣부르게 강요하는 것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하기 중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에 대해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기분입니다. 평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공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음번에도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적 공감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 또는 좋았겠네 라고 하거나 너의 말을 들어보니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공감에 대해서는 대화 중 상대방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거나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기억하면 좋을 팁은 직접 표현하는 언어적인 요소보다 나의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얼굴 표정이나 시선,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방법 중 반응하기는 대화 중 경청하기를 통해 인식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유지 기술은 지지체계 찾기입니다. 평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다양한 지지체계를 찾으면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지지체계를 찾아보고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새로운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연결된 지지체계를 찾았을 때 화면에서 확인하듯이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반려견, 치료기관, 취미활동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지 체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 경제적인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종이와 볼펜이 있으면 영상을 보면서 아래의 질문에 따라 대답을 작성해 보세요. 현재 생각나는 당신의 지지 체계는 누가 있습니까? 앞의 장에서 확인한 것을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지지체계 중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사람은 누구이며 주로 어떤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황별로 내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찾았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유지 기술은 자기 의사 표현하기입니다. 평소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기 표현을 통해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언제인가요? 아마 자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느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표현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해주길 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고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나의 기분이 어떠할 것인지 덧붙여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하기입니다. 미안한 표정 또는 상황에 따라 단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불쾌한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로 인해 본인의 기분이 어땠는지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